안녕하세요. 김실장TV의 김실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현장 첫 번째 영상이에요. 한 60평 정도 되고요. 30층에 위치해 있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로서는 약간 무섭지만 참고 하고 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전체를 철거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철거할 것이 있어서 철거를 안 하는 부분은 보양을 잘 해두고 철거를 시작해야겠죠. 자, 그러면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모든 공사의 첫날은 철거죠. 먼저 가구들부터 철거합니다. 기존에 있던 주방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가전하고 맞지 않고 원하는 구조도 아니어서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철거할 부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철거는 어떤 부분을 철거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와야 하는 공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전달해서 공구를 챙겨 오시는 거예요. 주방이 거의 다 철거가 됐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레바지들도 다 철거하고 바닥은 그대로 쓸 거라 보양을 잘 해놨어요. 안방에 있던 화장대도 철거하고 안방 화장실 벽을 철거하기로 했어요. 내력벽이 아닌지 확인하고 철거하셔야 돼요. 한쪽에선 철거를 하면 한쪽에선 계속 치워줘야 합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돼요. 다음 날은 주방의 마룻바닥을 철거했습니다. 싱크대를 걷어내면 바닥재가 없어요. 우리는 주방의 구조가 달라서 기존 바닥을 걷어내고 최대한 비슷한 제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재를 걷어내고 샌딩을 가볍게 해줬어요. 샌딩을 하지 않으면 바닥면이 울퉁불퉁해서 마감재를 시공하기 힘들어요. 이제 걷어낸 바닥재를 들고 찾으러 가야겠죠. 안방 화장실과 팬트리를 철거한 모습이에요. 여기는 화장실을 확장해서 쓰기로 했어요. 바닥도 깨끗하게 절단해서 철거했고 여기는 욕조가 있던 자리인데 벽 타일을 철거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는 타일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조적 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하수 작업을 해줬어요. 미리 주방 구조를 결정한 대로 배관을 잡아주는데 여기는 끝쪽에 작은 싱크볼을 하나 더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 배관은 변기 자리를 옮긴 배관이에요.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안방에 화장대에 있던 자리에 변기를 옮겨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기에는 샤워 공간이 될 거예요. 여기는 팬트리였는데 파우더룸이 될 거고요. 이번 현장도 설비는 델기 설비에서 진행했어요. 여기는 샤워기 수전이 들어갈 자리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해 주시고 계십니다. 샤워 배관 작업이 끝나야 조적 작업이 시작되어 매립 수전을 위에서이기도 하고 벽면에 타일 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 파란색 벽면에 조적으로 시공합니다. 오른쪽은 세면대 자리이고 젠다일까지 조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벽면에 절반 정도 시공이 됐죠. 조적은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가 한정적이에요. 너무 높게 쌓으면 굽기도 전에 아래가 눌려서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다음날 밑부분까지 조적을 쌓고 나면 방수 미장을 해줍니다. 마르고 나면 방수액도 발라줘야 돼요. 방수는 정말 여러 번 꼼꼼히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목공 작업의 시작입니다. 화장실 벽이 없으니 만들어줘야겠죠. 먼저 각재로 세우고 화장실 내부는 방수석고로 시공합니다. 나중에 타일을 위에 붙이겠죠. 여기는 주방 천정이에요. 우물 천정이었는데 우리는 막아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재를 사용해서 틀을 만들어주고 석고보드를 두 겹으로 시공했습니다. 등이 달릴 자리에 선을 미리 빼놔야겠죠. 한쪽에서는 목공을 하고 한쪽에서는 금속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테라스가 있어서 데크를 시공하기로 했어요. 이건 아연 각관인데 외부에 사용해도 녹이 쓸지 않아서 좋아요. 바닥에 하지 작업을 해놓고 나중에 합성 데크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테라스를 넘어 다녀야 하는데 샤시 틀이 찌그러질까봐 목공 작업하실 때 부탁해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테라스 문턱이 높은 편이라 데크 높이를 좀 높게 만들어야 했어요. 큰 틀을 만들고 작은 파이프로 중간중간에 용접을 해줍니다. 저렇게 해야 밟고 다녀도 꿀렁임이 없어요. 이쪽 테라스는 난간도 만들어줘야 해요. 기존에 난간이 있지만 난간 앞으로 조적 작업을 할 거라서 촘촘한 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역시나 아연 각관을 사용합니다. 2일 1조로 작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한쪽에서는 잘라주고 한쪽에서는 용접을 하는 거죠. 목공 작업도 중반부가 넘어가고 있어요. 안방 화장실은 건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 천정은 방수석고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SMC 천정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안방 침대 헤드 부분입니다. 목공 작업을 하고 마감으로 필름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하부가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단차를 줄 거고 콘센트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돌출되게 작업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걸레바지도 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요즘은 폭이 좁은 걸레바지를 많이 사용해요. 거실 천정에는 간접등을 넣기 위해서 기존의 몰딩을 제거하고 석고보드를 덧대서 등박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안방 침대 헤드는 목공 작업이 끝났고 콘센트 선을 매입하고 있어요. 목공과 전기는 항상 함께 작업해야 돼요. 주방의 기존 동도 제거하면 목공에서 막아주십니다. 가운데 펜던트 선도 빼놨고요. 양쪽에 매입등 자리도 맞춰서 타공하고 전선도 매입해 줬습니다. 나중에 도배하고 등을 달면 되겠죠.
이 제품은 테라스에 들어갈 테라코타 블럭이에요. 시공 날짜에 맞춰서 미리 주문하고 돈을 받아서 현장으로 양중할 계획입니다. 테라코타 벽돌은 약해서 조심조심 내리고 있어요. 내릴 때는 지게차로 금방 내렸는데 올릴 때는 한 장씩 한 장씩 수레에 실어서 엘리베이터로 옮깁니다. 도적을 쌓을 곳에 조심히 쌓고 있어요. 오후에 블럭 쌓기를 시작했어요. 미리 블럭 사이즈를 계산해서 파이프로 하지 작업을 해놨죠.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이 블럭은 별도의 미장재료 없이 실리콘으로 잡아주는데 아래 위 뒷면까지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시공해주면 돼요. 이 작업도 2인 1조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이 블럭은 비를 맞으면 색이 진해졌다가 마르면 다시 밝아져요. 조금 따뜻한 느낌의 마감재입니다. 이 블럭도 이틀에 나눠서 쌓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한꺼번에 높이 쌓는 건 하중에 무리가 생기겠죠. 거의 다 쌓았는데 상상한 이미지대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펜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철거, 목공, 전기, 수도 설비, 조적 공사, 데크 공사를 보여드렸어요. 주택 공사는 클라이언트와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서 그만큼의 결과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